오늘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1년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 이렇게 오르는 시장이었는데 네. 괜히 조심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게 뭐 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고 주식을 뭐 200%짜리 주식을 먹고 나면 뭐 1000%짜리, 2000%짜리 또 보이게 되는 게 주식시장인데 조선시대 때 그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왁기 작가 야스하루가 부산에 상륙해갖고 이제 한성까지 갔는데 여러 가지 놀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놀란 거가 이렇게 큰 나라에 제대로 된 군대 하나 없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왜 이 나라는 절반이 노비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했던 거는 어떻게 성주, 그 걔들이 봤을 때는 이제 한성, 여기 지금 한양을 버리고 선조가 도망가니까 어떻게 성주가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그 노예들이 소시랑 들고 와가지고 왕 구하겠다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1392년 개국을 하고 나서 20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나까지 전쟁이 없는 뭐 40년 산다라고 하고 5대에 걸쳐가지고 그 정도 되는 건데, 전쟁이 없던 시기를 하니까 전쟁에 대해서 애들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 맞았다라는 거죠. 이율곡이 10만 양병 하자라고 하면서 군대 10만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일본이 너무 크고 있고 중국이 너무 크니까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귀뜸으로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년 동안 평화로운 시기가 오다 보니까 이거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 전혀 이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고, 제가 1998년 6월 달부터 주식 투자를 했는데 지수가 이렇게 드라스틱하게 땡겨지면서 쉬지도 않고, 제가 세보니까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중간에 미국 시장도 10% 조정 2번 있고, 그러고 나서 우리 시장은 그 정도도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빠지다가 그냥 끌어당기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리스크를 얘기하고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로직이 안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그거 참 귀찮은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연말 정도 돼서 저희들이 한번 짚어볼 것들은 좀 꾸준하게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식시장 항상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뭐 첫마디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연말연시에 미국이 이제 1월 5일, 내일 모레죠. 조금 있으면 이제 1월 5일이 되는데 휴가 갔다 오시고 개장하고 나면 1월 5일 정도에 조지아주 선거가 나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48석, 공화당이 50석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거기서 2석을 가져가 버리게 되면 캐스팅 보트인 부통령 후보죠. 그 사람이 가서 상원에 가서 투표를 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민주당 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하원, 상원 이걸 넘어간다고 하는 거고, 월스트리트에서는 그걸 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세하고 테크 기업 규제하면서 세금은 늘어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은 10%에서 20%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사전 투표가 140만, 예전에 60만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폭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이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주식들을 살펴보면 로테이션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성장 땡기는 주식들에 대해서 드라스틱한 매수 수급들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치주 쪽이 바닥을 다지고 실제적으로 주가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어떤 로테이션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연말연시에는 그 주의를 기울여서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달러 인덱스는 대부분이 다 유로 달러입니다. 그리고 일본 돈도 좀 들어가 있고 스위스 프랑도 좀 들어가 있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달러 인덱스가 빠진다라는 건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대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추세적으로 빠지는 거, 지금은 2015년, 16년에 달러가 빠질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선을 넘어서 밑으로 더 빠지는 시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20년 전에 봤던 2005년, 2000년서부터 2007년까지 빠지는 그 시기에 진입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뭐가 있느냐라는 건데, 그거는 미국 달러가 너무 빠지면 자기들 거가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환율이 1,200원 하다가 1,100원 하다 1,050원 하다 이제 900원까지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출 경쟁력, 타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거를 부양책을 쓰게 되죠. 그러려면
한국에서도 인플레를 늘려야 되고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는 그 한마디로 말하면 환율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 지금 중국이라든가 이쪽 뭐 유로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달갑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자산이 해외 유출인데 달러로 이거 자산 갖고 있어서 그동안에는 전 세계 경제에서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10억 빌려다가 은행에 빌려다가 미국 주식에 달러로 갖고 가면 1,050원, 1,100원에 바꿔갖고 1,200원 되면 달러 환율도 먹고 미국 주식 올라가서 먹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먹으니까 돈들이 전부 미국을 향해서 좌우양우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진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달러 다시 올라갈 거야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만약에 환율이 여기서 더 부러지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자금이 유턴해서 전 세계 글로벌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런 기미들이 좀 보인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 미국은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금융시장에 돈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놈이 밖으로 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수입해 오는 물건들 값을 사야 되는데 그 물건 값은 비싸지는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한국 시장이라든가 신흥국 시장 그다음에 뭐 중국 시장이 올라가는 거 그렇게 되면서 미국 시장은 조금 빠져야 경제학적인 로직으로는 맞는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기댈 곳이 없다. 백신도 없지. 뭐 다른 나라 경제 활동도 셧다운되지. 그러니까 미국에 머물러 있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백신이 보급되면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 차트 이거 보시면 이게 국제 금 시세입니다. 지금 그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구간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이 금값이 이렇게 드라스틱하게 올랐습니다. 이게 케이스 실러 부동산 지수 미국에 있는 건데 2000년대를 100으로 놓고 지금 투자를 어떤 지수를 구해본 겁니다. 네. 달러 인덱스 빠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했고 지금도 보시면 12년부터 20년까지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도 우리 카드 사태가 터진 그 구간을 제외하고 빨간색 하락 화살표인데 그 구간을 제외하고는 드라스틱하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달러가 나와서 달러 말고 다른 거 좋은 거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계속 사다 보니까 금도 오르고 이런 신흥국 주식도 오르고 여기 국제 유가가 뭐 2, 30불 미 언더에서 움직이다가 130불, 40불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로벌 인플레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은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타자가 뭘 거냐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 연초 대비해서 기업들 경영 전략들이 많이 발표가 될 거고 금융회사부터 시작해서 작전을 많이 짤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지금까지는 주식시장 좋았는데 그럼 이거를 안전한 채권으로 옮길 거냐, 금으로 가서 살 거냐, 아니면 비트코인에 박을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금융회사들이 머리를 짜내기 시작하고 연간 전망 자료치들을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잠을 못 자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들고 와서 전략을 짜면서 시장이 쉬프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1월 5일 그다음에 1월 20일 이렇게 되면 이 취임식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 도장 받았고 이제 옥새를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책적으로 어떤 뭐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조정을 보이는 거 대체제이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중요한데 증권가에서 보는 것들은 변동폭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15bp 정도 그러니까 bp라고 하는 거는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 1%를 100으로 나누는 겁니다. 100 그러니까 100 베이시스 포인트는 1%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0.14% 정도 0.15%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두세 배 정도 올라가서 0.35, 0.4 이렇게 하루 변동폭, 한 달 변동폭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그때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며 우려 섞이게 주의 쪽으로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검증된 얘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까지 배당 오늘까지는 뭐 윈도우 드레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면서 바라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무엇보다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시장의 흔들림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할 텐데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그것인데 지난주에 마지막 거래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5% 올랐잖아요.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배당에 대한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네. 삼성전자 5% 이거 뭐 대단하죠. 다른 거 뭐 주식 코스닥 힘들게 뭐 할 필요 없고 뭐 어려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 참 네. 고마운 일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회사, 뭐 현대차 같은 회사가 있어서 그래도 뭐 몇십억이라도 거기다 넣고 안전하게 다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어쨌든 윈도우 드레싱이 있지 않았나 이거 뭐 법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성과급도 좀 받아야 되고 어차피 남은 돈 있고 그러고 돈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냥 사놓고 뭐 연말 넘기자 어차피 급 나갈 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빼보자라고 하면서 주식을 샀을 겁니다. 물론 뭐 그게 뭐 특별하게 요 포트폴리오에 도움되는 거에 집중적으로 예전처럼 관리를 했던 부분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배당을 좀 해야 이제 그 상속을 받은 이재용 회장이 배당을 좀 줘야 그놈을 가지고 상속세도 나고 하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나오는 부분들의 핵심은 유동성입니다. 뭐 63조, 4조 이력을 넘어서는 부분에다가 유포리아죠. 뭐 문제될 거 없다라고 하니까 신용까지 끌어오면서 증권사의 예탁 잔고가 그죠? 신용 예탁 잔고가 바닥날 정도로 지금 다 계속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시너지가 낮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 보면 반도체 쪽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시하게 봅니다. 뭐 나쁠 게 없습니다. 지금 한 예로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비트코인 채굴하는 거, 그러니까 뭐 광산에 가서 포크레인, 땅을 팔려면 포크레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려면 한국에서 만드는 D램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활황이니까 투자를 많이 한다. 그리고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넷플릭스까지 팬데믹 때문에 그냥 집안에 갇혀서 인터넷 TV로 골라서 보면서 24시간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 IT 업체들이죠. 플랫폼 업체들이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다운턴으로 조금 어느 정도 한두 분기 쉬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조금 사선을 내려그렸다가 아니다 이거 그냥 올라가는 흐름이다라고 하면서 윗방향 배팅이 나오는 것 같다. 반도체 쪽에서 나쁠 것 같은 시나리오는 불나는 거 말고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증권 전문가들의 얘기니까 그쪽은 한번 참고를 하시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400조가 여기서 떡 버티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한국 시장이 급락해서 뒤돌아설 거다라고 하는 건 어떤 컨틴전시한 어떤 뭐 전쟁이라든가 뭔가 갑작스러운 뭔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향성은 우상향이 예상된다. 다소 안정적인 흐름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나름 짜놨잖아요. 네, 예. 포트폴리오에서 내년에 좋게 보는 것들이 이제 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어쨌든 작년에 조금 안 좋았던 네. 것들 중에서 OLED 관련된 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많이 못 먹었습니다. 작년에 원래 2020년 초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18년, 19년부터 땡겨놓은 주가들을 20년에 많이 회복을 하지 못했다라고 네. 하는 거 그게 조금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인데 최근에 보니까 기관 투자가라든가 외국인 수급이 좋아졌습니다. 5G 폰이 보급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지켜봐야 됩니다. 스마트폰이 카메라가 뭐 1,000만 화소, 2,000만 화소 찍다가 1억 화소로 놀러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거 데이터베이스인데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결론적으로 통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 트래픽부터 시작을 해서 컴퓨터 기기들이 전부 다 좋아져야 되고 5G 폰의 헤르츠 그러니까 이 주파수 대역을 본다라고 하면 OLED 패널이 장착되지 않고서는 이게 별로 어떤 효과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OLED 관련된 주식들은 제가 알면서도 시설 투자가 좀 늦어지는구나 하는 거 알면서도 계속해서 쥐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땡겨놨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번에 나오는 건 뭐냐? 그 밑단에 있는 업체들 또 바스켓을 다 살 겁니다. 삼성전자 100억 원어치 사는 거랑 밑단에서 100억 원어치 사는 거랑 수익률부터 다르기 때문에 반도체가 돌아나간다라고 하는 거가 확인이 되고 나면 그 밑단에 있는 업체들은 확실하게 매기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로 들어가면서 배당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수 관련된 부분의 컨트롤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몰려있던 매기들이 연시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동산 정책 관련된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주가는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지만 저도 많이 가봅니다. 계속해서 그 인테리어 업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슬쩍슬쩍 보는데 상당히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기업들은 불황에 있다가 활황으로 턴할 때는 그동안 못 털었던 것들, 감가상각부터 시작해갖고 이익 증익되니까 세금이라든가 어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남겨뒀던 불용, 그다음에 뭐 감가상각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기점이 2020년 4분기, 1분기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주가는 거기서 턴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면역세포 치료제 관련된 거고 그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내년 초에 있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의 주요 임상학회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는 바이오주들이 항상 좋았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5G 관련된 거 지상에다가 안테나를 세워서 5G를 하겠다라는 것과 적에도 위성을 태워가지고 거기서 5G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 두 개가 싸우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적에도 위성을 쏴서 5G 통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스페이스 X 사업 같은 것들 그리고 원앱으로 이어지는 인텔리언 테크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뭐 올해 연초에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보시면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내년까지 바라보면서 어떤 종목들 신규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신규로 들어간 것들은 반도체 중에서 한미 반도체 요걸 좀 놓쳤습니다. 네. 오사트라고 하는 거 뭐 테스나라든가 네페스, 그다음에 LB세미콘 이런 애들이 시설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DB 하이텍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8인치,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입니다. 지금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에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동안의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다 로직 반도체라고 그래갖고 하나하나 붕어빵 굽듯이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로직 반도체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생태계가 같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명이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 한 명이 그냥 달리기 빼면 되는 거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한다면 이제는 5명이 서장훈 한 명 가지고 이렇게 농구할 수 없듯이 5명이 다 같이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쪽이 이제 오사트 관련된 거고 테스나 이런 것들이 주가를 드라스틱하게 보였는데 그 뒷단에서 제품을 대는 한미 반도체가 3,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네.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OLED 관련돼서 ICD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한솔케미칼이나 덕산 네오루스 주가가 최근에 반등을 하면서 시세가 붙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쪽은 어쨌든 간에 1억 5천 대 정도 팔리던 게 6억 대까지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소재나 부품되는 쪽은 차분히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빠져도 사기 좋고 올라갈 때 태우기도 좋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역세포 관련된 부분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만은 트렌드입니다. RNA하고 면역세포 치료제라고 하는 건 바이오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서 앞타바이오라든가 NK바이오, NK맥스죠, 앱클론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어쨌든 신약을 개발해서 파는 것보다는 신약 개발하는 그 회사에 기술을 대고 용역을 처리해주는 그런 쪽에 어떤 재료를 대는 쪽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